네, 안녕하세요. 주필선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저는 미국 시장이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역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흔들려 버리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이긴 하지만 조정을 받아야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하락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됐다. 이 정도 같아요. 왜냐하면 AI 시대가 아직 뭐 열리지도 않았고, 앞으로 계속 된다라는 가정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 주식이 여기서 대세 하락으로 빠지기보다는 그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끝났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따른 뭐 나스닥 지수도 조정 후에는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장으로 돌아오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했단 말이에요.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보통 0.5%에서 많게는 한 1%대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이제 이런 수급이었다라는 건데 보다시피 투신, 사모펀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연일 매도하고 있어요. 사모펀드, 투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이유가 있다. 저는 6월 말이면은 6월 30일 이제 올해는 28일까지니까 28일까지 반기가 끝나요. 보통 이제 1에서 6개월, 6월까지를 이제 반기라고 그러고 7월에서 12월까지를 또 상반기는 하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어느 정도 반기 결산을 해야 되고 또 분기 결산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신이 수익이 나야 있던 것들을 이제 수익 실현해서 현실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나 뭐 이런 데는 성과 보수를 받거든요. 6개월마다 받는 데도 있고 분기마다 받는 데도 있고 1년마다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돼요. 수익을 확정을 시켜놔야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수익을 확정하기 위한 이런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7월 달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7월 달에 새로운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 의해서 출렁출렁은 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뭐 상당히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고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누가 하느냐? 기관 애들이 하겠죠. 투신 기관 애들이. 그런데 이게 6월 말까지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 7월 달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니까 요때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1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연말 끝나고 뭐 금투세야 뭐 여러 가지 막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했지만 다 지나가고 1월 달부터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보통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반기에 6월까지 결산을 하면 7월 달부터 좀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휴가철이다 뭐 이러면 또 좀 조정받다가 뭐 가을에 올라가는 이런 패턴인데 꼭 맞는 건 아니지만 7월 달이 뭔가 기관들 입장에서는 변화를 주는 그런 월이다. 요거를 이해하시고 현장을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기관들이 팔아가지고 지수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반등이 안 나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인데 그나마 오늘 조그맣게 양봉 한번 나왔죠. 말씀드렸지만 요 121선을 빨리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패턴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하면 빠지고 출고하면 이만큼 올라가고 또 실패하면 빠지는데 반등 여기도 좀 눌렸지만 반등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좀 받다가 7월 달에 여기를 뚫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탄력적인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섹터가 어떤 섹터가 주도할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찾아 놓으셔야 돼요. 기존에 강력했던 주식들이 다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주식들이 다시 움직일 거냐 요거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기관들, 외국인들 마음인데 특히 기관들 마음이죠. 외국인들은 어차피 좀 묵직한 돈으로 단타치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고 어차피 기관들이 사야 움직이는데 기관들도 큰 거를 움직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형에서 뭐 좀 작은 거는 한 1조 이하, 큰 거는 뭐 2, 3조짜리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좀 견인하고 이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수목금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만 잘 버텨주면 뭔가 변화가 나타날 거고 과거 같았으면은 6월 말에 펀드 평가 때문에 그때 투신애들이 많았으니까 그때 약간 관리를 해요. 펀드 관리. 동시호가에 막 넣어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그 공영펀드가 없고 공모펀드가 없고 대부분 다 3호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그 기관의 수급이 변할 수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좀 대응해 가시면 7월 달에는 좀 빨리 사야 됩니다. 7월 달은 초에. 그래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눌릴 때 주목해 가지고 요거를 이해하신 분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차이가 7월 달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꼭 주목해 보시고 관련 섹터들 또 움직이는 종목들 빨리빨리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7월 초에 하셔야 돼요.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엔비디아가 주봉이에요, 주봉.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 보시면은 뭐 한 25불? 25불에서 뭐 거의 한 15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 올라갔잖아요. 몇 년 동안. 1년, 2년 반 만에 올라갔는데 당연히 조정 받아야죠. 조정 받고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 받고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AI가 끝나지도 않고 이제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엔비디아 걱정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빠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엔비디아는 조정 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내부자에서 뭐 주식을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많은 내부자들이 매도가 나왔지만 성장주는 눌리고 나서 다시 더 올라갑니다. 보통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마무리되면 재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엔비디아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최근에 유행하는 말입니다. 패드워치의 금리 전망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50%대에서 60%대로 이제 9월 달에 좀 올라왔어요. 요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뭐 7월 달에 동결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면 거의 뭐 11월 달도 못 하고요. 연말에 한 번 할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무조건 9월 달에 해야 됩니다. 바이든도 선거가 치르려면 9월 달에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약간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나타냐후가 지금 탄핵될 것 같아가지고 얘가 그냥 사방천지 자꾸 여기 전쟁 계속 싸움 붙이고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 국제 유가가 유가가 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한장을 오르시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유가가 최근에 좀 안정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81불까지가 올라갔어요 지금. 요게 좀 걱정이죠. 요게 이제 우리 물가, 미국의 물가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7월 달에는 좀 어느 정도 떨어지고 9월 달에는 금리를 좀 인하를 해야 되는데 사인을 좀 줘야 되는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이 때려잡을 수도 없고 아주 그냥 바이든이 아주 안 도와주겠다고 막 이럴 정도로 엄폴로 오고 있는데도 이놈은 전장하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끌시끌한데 근데 대외적으로는 그거 빼놓고는 큰 적이는 없어요. 지금은. 중동 문제도 이제 내성이 좀 생겨가지고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큰 변수가 없고 뭐 이스라엘하고 또 이제 레바논하고 뭐 전쟁을 하네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해도 뭐 제 생각에는 좀 일시적으로 한번 출렁 이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뭔가 바닥권에서 꿈틀꿈틀대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OLED 섹터가 상당히 오랜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주가 보면 아시잖아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뭔가 빼끔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OLED가 디스플레이가 잘 나왔어요. 이번에.
잘 나와가지고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이제 애플이나 이런 쪽에 그 OLED 사용이 커지고 있고, 또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시죠? 아이패드가 이제 한 500만 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한 900만 대까지 전망을 올려잡았어요. 그만큼으로 잘 팔릴 것 같다. 거기에 이 OLED, 그 중에서 팬덤 OLED, 요거를 텐덤 OLED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 반도체 고다층이라고 해서 이게 막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고도역 폭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HBM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쌓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블록화 해가지고 몇 개를 계속 만들어서 AI 서버에다가 집어넣는 요거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HBM. 요거 때문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삼성전자가 못 갔잖아요. 수요를 못 잡아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OLED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텐덤이 똑같은 얘기예요. 발광층을 2개 쌓고 요거를 2개를 똑같이 한 개로 만들고 안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경 압축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코팅한다 그러나 압축한다 그래요. 가면 안경점에 가면 하여튼 두꺼운 거를 압축해가지고 나온 렌즈가 있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나왔는데 해봤더니 밝기가 3배, 수명도 3배, 전력도 30% 이상 줄어드는 이런 OLED가 팬덤 OLED라는 겁니다. 어려운데 그냥 이런 게 있다. 2개 합쳐가지고 좀 그 기능이 좋다. 특히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특히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삼성보다도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은 좀 작은 거 11인치밖에 못 만드는데 LG 디스플레이는 13인치, 11인치를 다 만듭니다. 그만큼 LG 디스플레이가 이 13인치 수혜를 못 잡았어요. LG 디스플레이는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에서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이기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아주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꿈틀꿈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또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요거와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요즘에 들어가면 다 디스플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존의 제품하고 틀리게 디스플레이가 아주 길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OLED가 들어가요. 그러다가 태블릿, 노트북 이쪽에 거의 다 장고장 없이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OLED로 바뀌고 있는 순간인데, 이에 따른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에는 인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최근 기관들 연기금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 애들 요즘에 매도하고 있는데 이쪽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사모펀드는 뭐 적극적으로 살 수는 없는 단계니까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뭔가 꿈틀꿈틀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볼까요? 자, LG 디스플레이 뭔가 이게 121선 뚫고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하도 당해가지고 120일 뚫고 밀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릅니다. OLED가 중국산이 이제 옛날에 LCD에서 OLED 따라오면서 이제 위협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햄덤 OLED는 LG하고 삼성에서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지금의 이런 부진에서 상당히 많은 부진에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고 시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면서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턴어라운드 기업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약 그런 케이스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LX 세미콘도 좀 뭔가 반짝반짝하죠. 여기서 주봉이고, 일봉 보면은 여기도 120일 뚫었고 뭔가 반짝반짝합니다. 그죠? 기관들도 좀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매입을 했죠. 저희는 다 얘기하고 삽니다. 다 얘기하고 사요. 여기 보시면 업황 회전 저기 뭐 선호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면 홀딩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움직이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뭐 물론 여기서 올라갔다 밀릴 수도 있겠지만
크게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OLED가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유하고 계시면 또 움직임이 좋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혹시 전기차 전기차 택시 타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 말에 공감합니다. 제가 전기차 뒤에 탔거든요. 되게 멀미가 나요.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전기차 탑승 시에 멀미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전기차는 모터잖아요. 악셀레터를 이렇게 딱 밟잖아요. 이렇게 밟으면 쑥 갑니다. 그냥. 옛날에 그 기아는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밟으면 보통은 그냥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있다가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쑥쑥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도 또 택시 기사들이 브레이크 빡빡 밟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쏠렸다가 또 갈 때는 또 뒤로 쏠렸다가. 그러니까 고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멀미가 납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전기차 택시 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잡아주겠다. 현대모터스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좀 잡아야 돼요, 진짜. 동승자는 이제 어지러운데, 운전자는 몰라요. 운전자는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특성을 알고 있고 쑥 가고 쑥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동승자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멀미가 엄청나게 심하단 말이에요. 요거를 경고 문구라든가 모드를 좀 빨리 변하지 않게 한다든가 이렇게 변화를 준다라고 이제 모비스까지 나온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좀 고쳐야 돼요. 전기차를 좀 이제 실제로 좀 보급시키려면 이런 것들 좀 없애야 됩니다. 제가 진짜 전기차 택시를 제가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카카오 택시 이런 거 하잖아요. 카카오 택시에서 만약에 배정을 이제 주냐 마냐 할 때 전기차 택시는 저는 무조건 뺐습니다. 이거. 아유 진짜 어지러워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꼭 잡아줘야 된다. 그런데 모비스에서 요거를 잡겠다고 이제 했으니까 좀 좋아질 겁니다. 이런 거는 진지하게 디테일하게 좀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 하나기술이 말이 많죠. 하나기술 1724억 규모의 이제 해외 수주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1년 넘게 해지했다라는 거를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공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대기업인 줄 알았더니 이게 CATL이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하나기술이 한참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제 비공개 원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계약했는데 알고 봤더니 구글링에도 안 나오는 작은 기업이었는데 또 취소까지 했다. 요것 때문에 이제 하나기술이 욕을 먹고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좀 없애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기업들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그죠? 하나기술이 그래서 요때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보시다시피 많이 요때 이제 수주 공시 나오고 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또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좀 2번 주기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뭐 팔지도 못하고 참 걱정이에요. 공시를 좀 명확하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뭐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사기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그죠?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연초에 좀 반등이 나왔다가 봄에 좀 반등 나왔죠. 그리고 연말쯤에 좀 많이 급락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더 이상 이제는 이제 떨어질 데가 없다. 왜냐하면 이때도 마찬가지고 공급자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조절해 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을 좀 방어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마이너스 났다가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죠. 이런 것도 모습이 왜 나오냐면, 여기 이 정도 쌍바닥 패턴이면 여기가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예요. 탄산 리튬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 갖고 걱정을 했는데,
올 때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만 안 빠진다라고 하면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거의 쌍바닥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하도 안 좋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호재만 나오면 정말 크게 반영합니다. 쌍바닥 패턴에서 탄산리튬이 이제 올라갈 때는 양봉이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 뭐 3%든 5%든 이런 거 나와준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에코핸들이 오늘 12% 이제 막 올라간다고 어제 그렇게 영상을 찍어놨는데 바로 빠지네요. 그죠?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 제가 신주인수권부 보여드렸나 여기? 신주인수권부도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죠. 요거 신주인수권부 더 빠졌긴 했지만 아무튼 뭐 이게 이제 상장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에요. 유상증자 권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주들 대상으로 해서 주주들이 나중에 이제 일정에 따라서 주주 우선 청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팔 수가 있어요.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격대로 파는 건데 그게 아까 뭐 19,000원, 18,000원 했다가 지금 한 1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 요거 자금 가지고 이 자금 가지고 공장을 증설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가의 이중 가격이 3만 원대라고 해가지고 뭐 조정을 받고 이렇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답이 없다 이 주식은. 왜냐면 2027년, 8년, 30년 이런 때까지 이제 좀 꾸준하게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렁출렁 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보유하고만 있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알테오젠에 이어서 에코앤드림을 써놨잖아요. 그죠? 그냥 보유하고만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에 여러분이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시장은 늘 흔들리는 거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빠졌다 올랐다 하는데 이 회사의 성장성이 잘못됐다. 아까 같은 뭐 하나기술처럼 뭔가 뭐 거짓이 드러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의 수급으로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지만 충분히 그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이잖아요. ING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방금 투자도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마무리되고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좋으면 땡겨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장기적인 접근을 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좀 어렵지만 오늘 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어요. 보유 종목들이 오늘 지어소프트 또 올라갔죠. 제가 지어소프트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장중에는 뭐 더 올라갔다가 이때가 제가 12,350원이니까 더 올라갔었네요. 그죠? 요때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충분히 올라갔고 거의 한 20%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자 여기 있죠. 20% 정도 수익권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저평가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지고 시장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는데 한 분인가 두 분 남겨놨더라고. 많이 안 사셨나 봐요. 그러면 이거 팔아야 되겠어. 저 혼자 괜히 고민했네 이거. 게을러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함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분 안 계시더라고. 그러면 제가 이거 신경 써가지고 할 이유가 없죠. 물론 이제 더 많이 갖고 계신데 이제 쑥스러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댓글을 안 남기신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역소프트도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 LX 세미콘이죠. LX 세미콘 여기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죠? 저희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인터플렉스도 오늘 좀 괜찮았잖아요. 인터플렉스 조정받고 120일에서 양봉이 크게 나왔죠. 요게 이제 7월 달에 갤럭시 링이 이제 출시는 아니지만 공개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인터플렉스의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반영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살 때부터 7월 달에 이벤트를 좀 감안하고 여기서 잘 버텨주면 갖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눌렀다가 좀 올라온 건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인터플렉스가 상당한 고생을 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오랜 기간 박스권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장기간에 지금 거의 5년 동안 여기를 못 넘기고 있어요. 한참 휴대폰 잘 팔릴 때니까 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요 박스권에 있어요. 박스권에 이번에 한번 갤럭시 링 때문에 박스권 뚫고 가나보다 했는데 다시 밀렸지만 실제로 이제 인터플렉스가 갤럭시 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저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줘야지 올라가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고 이렇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초에 이벤트에 그때 좀 나올 것 같아요. 갤럭시 링 상당히 좀 판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이 또 야심차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 기관애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잘 알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6월 말까지 6월 28일까지 끝나고 7월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이렇게 해먹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일단 1차 모니터링 종목이죠. 이런 것들 단기간에 해먹기 좋거든요. 레포트 쓰고 또 수급 들어서 좀 오버시팅 해먹기 좋아요. 이런 것들이 기관 애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기관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찾아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보유하고만 있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알테오젠은 물론 중간중간에 흔들겠지만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그냥 수동방에 계신 분들은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눌렀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만 좀 진정되고 하면 또 안정적인 또 상승이 쭉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장기적으로도 좋고 단기적으로도 좋고 슈팅 나오면 팔았다가 눌리면 또 사고 이렇게 꾸준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부 못하면 안 하면 못 사요. 이거는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그죠? 어떻게 사냐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레포트도 제가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고 정말 미래가 좀 밝다라고 하시면 사는 거고 아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좀 사놓고 지금 슈팅이 나와갖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50% 정도의 수익 났어요. 지금 소통방에. 그래서 갖고 있는 거지 신규로 막 사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가지고 있으면 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VT도 좀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화장품 섹터의 그 수출 동향은 올 한 해 내년까지 좋을 겁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단기간에 뭐 선크림 좀 발랐다고 뭐 화장품이 확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 K-팝 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입니까? 그죠? 다 이어지잖아요, 계속. 그 정도로 화장품도 좀 오래 갈 거고 K푸드도 오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 좀 올랐으니까 눌리겠죠. 어느 정도 눌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눌린 다음에 또 수출 데이터라든가 실적 나오면 또 올라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7월 달에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 언제 내가 사야 되느냐, 뭔가 변화가 나타날 거냐, 이런 거를 매일 체크했다가 변화가 나타날 때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댓글을 좀 다셔가지고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엔캠 내 마음하고 다르게 자꾸 빠지나요? 엔캠이요. 엔캠이 많이 올랐네요. 그죠? 여기 바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얼마에 제가 매수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매수하셔서 여기서 걱정인 거 보면 요때 아니면은 이 정도 수익 났다가 좀 물려서 본전 정도 되셨던 요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기술적 지표로만 제가 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봉이 3개 나왔죠. 여기에 3봉 요거는 안 좋은 신호예요. 예, 안 좋은 신호고요. 예, 그리고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여기 한번 볼까요? 수급을 예, 역시 기타 법인 사모펀드 예, 이런 애들 왜 판다고요? 예, 수익 실현 확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거죠. 수익이 좀 나와 있는 주식들 그런 것들을 기관이 특히 사모펀드에서 예, 그래야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그래서 좀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려면 6월 달 끝나고 7월부터 수급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이 정도까지는 또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이유가 없습니다. 예. 수급으로 예, 밀리는 거예요. 그죠? 예. 엔캡도 초창기 들어가야지 끝물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올라갈 때 예. 롯데강원개발이요. 예. 롯데강원개발은 예, 참 고생을 많이 한 기업이죠. 롯데건강개발.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고생했다가 뭐 반등 나왔다가 좀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제주도에다가 드림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돈 엄청나게 들었는데 예, 뭐 창사가 안 돼 가지고 적자가 많이 났었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이 옛날에 그 코로나 시절 이전보다 아직은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는 회복 못 했는데 제주도는 회복을 떠나서 오버였어요, 지금. 예. 105%인가 107%인가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온대요. 그래서 그 관광개발의 드림타워가 지금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적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1분기부터 실적이 나와서 반짝반짝 했고요. 예, 요게 이제 2분기에 3분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나오다가 여기 1분기 보시면 흑자전 했죠? 여기. 그죠? 예. 요게 이제 계속 지속되는지를 봐야죠. 예, 여기 지속된다라고 하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도. 레포트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기본이 15,000원이고, 예. 많은 거는 25,000원짜리도 있어요. 레포트는 되게 높게 해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건덕지는 다 해놨어요. 실적을 보고 지금 사겠다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이거는, 예.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제주도 입도객들이 많아지고 있고, 좀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단계다. 언제든지 레디고 할 수 있는 예, 이런 종목이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새로운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밌잖아요. 일단 이렇게 시나리오 짜가지고 실제로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예. 또 슈팅 나가지고 수익도 내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주식에서 예, 성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볼라방처럼 그냥 석유 따라가서 시추 관련주도 이런 거 가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어소프트 50% 예, 시작 수익 실현하고 50%는 홀딩 중이다. 현주 가지고 계시고 상장 이슈화가 극대화 될 때까지 갑시다. 예. 그쵸. 요게 상장 이슈화 되면은, 예, 또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주식이에요. 예. 이게 언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죠. 예. 근데 뭐 진행 중이고 있으니까, 예. 요거 나오면 이제 올라가는데, 요게 언제 나올지를 몰라요. 그게 참 문제예요. 예.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상장 이슈화가 언제 될 거냐. 요거는, 예.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예. 그죠? 아무튼 예, 저평가 상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0% 정도 언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슈가 슈팅이 좀 짱대 양봉 나오면 그냥 팔고 싶은데 예. 보니까 뭐 별로 댓글도 안 달고 그러니까 아유 봐서 팔을 거예요. 예. 팔고 차라리 딴 거 삽시다. 그러면 주필승 대표님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에 이제 들끄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오셨나 보다. 예. 꽤 됐는데 예. 반갑습니다. 예. 금투세 폐지? 그게 이걸 제가 뭐 알 수가 없죠. 금투세. 근데 뭐 제가 추정해 보자고 하면 금투세를 주장만 해가지고는 야권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바로 시행되기보다는 좀 유예를 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요게 이제 지금보다는 가을에 한 9월, 10월 요때 이제 막 이제 옥신각신 하거든요. 예. 그거 이제 확정되면은 또 유예가 확정되면은 또 이벤트로 예, 상승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당장 시행은 못 할 거예요. 예. 너무 그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유예 정도, 예, 뭐 1, 2년 유예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먹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금투세가 문제다. 예. 맞죠? 예.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는 금투세를 바로 시행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야당 측에서도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려서 비자발적이 맞아요. 폴 정리해서 8월을 노려봐야겠군요. 지금 두 알, 알테오젠하고 다른 알로 수익을 상당하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좀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낸 다음에 손실을 좀 만회하고 또 다른 걸로 사서 또 만회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또 재밌잖아요, 주식시장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하셔야지 자꾸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손실 본 것도 있어요. 많이 있고 있는데 그래도 그 손실을 만회해서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게 제 일입니다. 아시겠죠? 예, 저기 집중방에 대해서 좀 문자나 댓글을 좀 많이 좀 다셨는데,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월 말에 하거든요. 월 말에 하는데, 집중 투자방은 차이점이 뭐냐? 유망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비중을 실어서 최대 5종목, 적게는 뭐 3개 정도, 이 정도만 투자해요. 그래갖고 단기 매매를 잘 하지 않고 스윙으로 가져갖고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이 바로 집중 투자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타 위주로 매매하시는 구독자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도 제가 일부러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특징이 일정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최근에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했나요? 3, 4, 뭐 5, 6이긴 오는데 다 수익 결산하고 다 이렇게 방을 없앴어요. 6월 달도 수익이 났긴 났는데 제가 원하는 수익이 지금 아직 안 나갔고 요거는 이제 2월 할 겁니다. 7월 달까지 계속 2월 할 거고 계속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많이 들어오시면 안 되고 한 100에서 많아야 요 안쪽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이 날 때까지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 요게 이제 집중 투자방하고 일반 소통방하고 좀 틀린 겁니다. 소통방은 좀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해갖고 단기 매매도 하고 어느 정도 수익 나면은 좀 정리해서 다른 종목도 가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유망하다는 종목들을 최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구하는 방이다. 지금 ING예요. ING이기 때문에 여기 좀 추구되면 제 생각에는 다음 달이면 다 정리할 것 같은데 그 상황이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7월 달에 뭐라고요? 뭐 바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7월 달 방이니까 뭔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투자 집중방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이 연락처 보이시죠? 010-2657-8694로 요거는 7월 달이니까 단순하게 7이라고 보내주세요. 7. 7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관리자가 여기 집중방에 대한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매월 그 말일에만 해요. 말일주 뭐 25, 26일 요때부터 오늘 28일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3일 정도 3일 정도 말씀드리고 인원이 어느 정도 차면 막는 이런 방이 바로 집중 투자 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대한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중방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 1257에 8694로 7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7월 달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딱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7월 달 방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종목을 또 많이 보잖아요. 그죠?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시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오늘 댓글에 여기 그 소통방에 올려놨지만 7월 달에 수급이 변하고 뭔가 보수적으로 보면서 향후 유망 종목군을 체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죠. 뭔가 변화를 알고 변화가 나타날 때 이제 배팅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소통방 종목들도 좀 바꿔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7월에 소통방 원하시면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참 코스닥 참 답답한 이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121선 위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또 이에 따른 개별 종목들이 좀 화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곧 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의 변화 또 수급의 변화가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